네, 최고의 전략 받아보겠습니다. 교보증권 여의도지점 최성환 부장 나와 계십니다. 부장님, 안녕하시죠? 네, 안녕하십니까. 네. 시장 이거 안녕한 건지 모르겠습니다. 일단 장 초반에 한 30분은 시장이 잘 버텨주는 듯 했었는데 늘 30분까지만 이 프로그램 매매 공방이 펼쳐지다 그 이후로 방향을 잡잖아요. 30분 딱 지나고 나니까 시장이 아래쪽으로 밀리기 시작했습니다. 어떻게 보세요? 왜 이러는 걸까요? 아마도 시장 자체가 지금은 조금 눈치 보기가 더 많이 좀 있고, 다음 주면 또 추석 연휴가 길잖아요. 예. 6일 동안. 그러다 보니까 좀 길게 가져간다라는 그런 자신감이 좀 부족한 것 같아요. 그래서 특히 또 올해 많이 올랐던 그 주도주들이 많이 꺾였잖아요. 예. 이렇게 조정 보이면서 약간 투자에 대한 또 시각도 약간은 좀 예전보다는 불확실성이, 변동성이 좀 높아졌다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특히 지금 뭐 연준에서 금리 동결 추가 인상에 대한 이야기 계속 나오고 있지만 결국에 지금의 그 금리가 이제는 고금리가 아니라 이제는 정상금리로 또 봐야 되지 않을까? 그러니까 그동안에 오랫동안 저금리의 시장이 취해왔고 또 유동성 장세라는 그런 시장을 우리가 코로나 때 많이 봤기 때문에 예. 이제는 금리가 여기서 뭐 인하 안 될 수도 있겠다. 그러니까 연준의 금리 목표인 인플레 2% 상승에 대한 그 부분이 좀 시간이 좀 뒤로 멀어지지 않는가 이런 부분도 좀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예. 고금리가 장기간 이어가는 거는 상수로 일단은 깔고 시장을 볼 필요는 있겠습니다. 이렇게 흔들리는 게 좀 자연스러운 현상이라고 보시는 거예요? 뭐 언제까지 이럴까요? 연말은 특히 뭐 계속적으로 10월 달 되면 또 그 대주주 이슈가 또 개인적으로는 개인 대주주분들 상당히 이슈가 되고 있고요. 실제로 제가 이제 지점에서 이렇게 투자자분들 고액 자산가들하고 이렇게 상담을 하다 보면 이런 배당이나 금리 이런 그 나중에 그 종부세라고 해야 될까요? 예. 여기에 대한 것도 상당히 좀 신경을 많이 쓰이세요. 그렇죠. 아무래도 세금 부담이 좀 있다 보니까 그래서 10월은 이런 부분들 특히 대주주 양도세 이슈에 대한 부분들이 좀 영향을 주고 있고 예. 또 증권사들이 지금 보면 그 신용 한도가 이렇게 꽉 찬 증권사들이 생각보다 늘어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예. 그 정도로 뭐 신용을 더 늘리지 않는 이상은 이제 뭐 맥스로 많이 받아놓은 상태라고 본다면 거기서 계속적으로 레버리지 투자하기가 또 쉽지 않다. 또 이런 부분들이 아무래도 수급에 영향을 주고 있는 것 같습니다. 들어올 자금보다 나갈 자금이 조금 더 우위를 점하고 있는 최근 분위기. 연말까지는 보수적인 스탠스를 말씀을 주시는 것 같은데요. 대표적으로 이제 방어주 중에 하나가 제약바이오 쪽이기도 한데 지난번에 유한양에 저에게 말씀을 주셨고 한 7% 정도 수익을 봤습니다만 어제 오늘 좀 급격하게 차익 매물 출회가 되는 부분은 아쉽습니다. 비만 관련 치료제 쪽이 어제부터 흔들리기 시작했는데 이거 괜찮은 건가요? 제약바이오 사실은 보면 올해부터 내년까지 계속 좀 봐야 될 하나의 섹터라고 저는 보고 있거든요. 예. 의약품업 지수가 그러니까 2020년 12월 고점, 그러니까 코로나 기간 때 최고점을 기록한 이후에 지금 한 40~50% 정도 빠져 있는 상태고요. 네. 가격 조정은 마무리가 전 됐다고 생각을 합니다. 여기서 이제 올라갈 수 있는 최근에 보면 개별 기업들이 뭐 이슈가 있을 때마다 움직임이 좋거든요. 그러니까 어느 정도 가격 조정은 끝났고 이제 뭐 기간 조정이라고 본다면 특히 뭐 10월에 뭐 유럽에서 뭐 종양학회도 있고 계속적으로 행사가 있기 때문에 거기에 맞는 또 특히 유한양행은 10월에 그 얀센하고 하는 그 병용에 대한 임상에 대한 결과 발표가 또 10월에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런 부분들이 굉장히 중요하다. 특히 제약바이오 기업들이 그동안에 신뢰를 잃었던 거는 그동안에 뭐 임상하던 것들이 중단되고 실패하고 뭐 여러 가지 또 뭐 신뢰를 잃을 수 있는 여러 가지 또 도덕적인 이런 문제들 때문에 약간 시장에 소외를 받아왔는데 이제는 뭐 그런 부분들이 조금은 이제 주가에 반영이 됐고 오히려 이제 좋은 결과들이 나온 회사들은 오히려 재평가를 리레이팅을 재평가를 받아야 되지 않느냐. 그러니까 글로벌 신약으로 갈 수 있는 뭐 유한양행 같은 회사들은 저는 굉장히 뭐 오히려 조정이 나온다면 우리가 주식을 사실 때 물론 한 번에 다 살 수도 있지만
저는 분할 매수라는 관점은 굉장히 유효하겠다라고 보고 있습니다. 예, 제약 바이오는 올 연말부터 내년 초까지 계속 봐야 할 섹터라고 주셨고 저에게 주셨던 유한양행도 호재가 풍부하기 때문에 여전히 긍정적인 의견 주고 계십니다. 분할 매수 관점도 여전히 긍정적이다. 기억을 해보도록 하고요. 대주주 요건 때문에 이제 세금 문제로 골치 아프신 분들 많이 계신데 저는 그런 세금 문제로 골치 한번 알아봤으면 좋겠다라는 생각이 들어요. 이게 우리는 그 대상에 되지 않더라도 문제는 그 연말까지 회피 물량이 출회되면 시장에 특히 종목에 영향을 받기 때문에 그 무엇보다 종목을 선정하는 게 굉장히 신중해지는 오늘이지 않을까 싶습니다. 그래서 어떤 종목 가지고 오셨을까 궁금했는데 보니까 호텔 신라에 주목을 하셨네요. 네, 맞습니다. 지금 중국 단체 관광객이 이제 허용이 되면서 이제 국내에 이제 들어온다. 그렇게 본다면 사실 가장 수혜를 얻는 업종 테마 이쪽에 아마 면세점, 뭐 그리고 뭐 카지노, 그리고 중국 소비 관련주들이 아마 수혜를 볼 겁니다. 여행주도 마찬가지고요. 그래서 그 중에 호텔 신라 같은 경우 지금 시선이 올해 지금보다는 내년을 보고 있고요. 그러니까 왜냐하면 중국 단체 관광이 허용된 게 이번에 허용됐으니까 온전히 1년으로 잡히는 거는 연간으로 잡히는 거는 실적이 내년이겠죠. 그래서 내년을 바라보고 있는데 내년에 대한 실적이 사상 최대 영업이익이 전망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주가도 당연히 거기에 맞춰서 움직여야 되겠죠. 그 2차 전지가 올해 올라갈 때 가장 큰 논리가 뭐냐면 실적은 이만큼 올랐는데 네. 주가는 안 올랐다였거든요. 그러니까 호텔 신라 역시 그동안에 코로나 기간 동안 계속 힘들었다면 뭐 표현하자면 모텔 신라 뭐 이런 표현까지 들을 정도로 주가가 굉장히 안 좋았었잖아요. 그러다가 그랬어요? 모텔 신라요? 가격이 이제 워낙 떨어지다 보니까 호텔 신라보다는 뭐 이런 표현까지 뭐 나올 정도로 주가가 많이 빠졌었는데 그건 당연히 코로나 기간 동안 이용객이 없고 하다 보니까 실적도 안 좋고 주가가 빠졌던 거죠. 근데 지금 현재는 이제 여기서 올라갈 수 있는 레벨업이 할 수 있는 부분이 생겼다. 그래서 내년에 사상 최대 실적을 증권사들은 전망을 하고 있고 이에 따라서 목표 주가도 지금 13만 원 지시를 하고 있거든요. 지금 2분기 실적만 봐도 지금 화면에 보시면은 이미 소매 고객이 2분기는 중국 단체 관광객이 허용되기 전이거든요. 예. 실제로 고객이 증가하고 있고 뭐 여러 가지 부분에서 지금 좋아지고 있다는 게 눈에 띄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면세점에 대한 부분들이 이제는 뭐 그동안에 이제 뭐 따이공이라는 표현을 많이 했었잖아요, 예전에. 예. 그래서 이제 그런 단체 관광객이라든지 그런 소비에 대한 증가에 대한 부분을 분명히 봐야 되겠다. 그래서 예전에 코로나 이전에 잠깐 돌아가 보면 제가 그때 그러니까 코로나 이전 2019년 뭐 18년 이럴 때 보면 중국 관련된 기업들 주가가 상당히 좋았어요. 소비주 그때 호텔 신라에 가서 면세점, 시내 면세점이죠. 가서 직접 가서 호텔 신라에 가서 면세점에 가서 외국인 사람들이 어떤 그런 사람들을 좀 보고 또 그리고 또 공항에서 외국인들이 그 중국 사람들이 그 단체로 이렇게 막 물품을 비닐을 막 뜯으면서 이렇게 다시 재포장하는 모습도 아마 많이 보셨을 겁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들이 이제 내년에는 온전히 살아날 것이다. 좀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사실은 이런 중국 소비가 명절 특수가 있어서 명절 끝나면 재료 소멸 아닌가 질문 드리려고 했는데 아니군요. 중국 단체 관광 허용이 이제부터 효과를 보기 때문에 내년 실적에 대해서 기대를 갖자라는 측면에서 오늘 호텔 신라 주목하셨습니다. 교보증권 여의도 지점 최성환 부장과 함께했고요. 같이 인사드리겠습니다. 끝까지 시청해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